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사 방석영입니다. 자, 오늘 사서로 배우는 지혜로운 삶을 주제로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고전 인문학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철학자나 여러 인문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가장 명료하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일단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질수록 덜 아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갈등이 없이 편안해야지 지혜로운 삶이에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고 빌딩이 열채고 돈이 많고 이런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행복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죠. 저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행복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불행한 사람도 있고 많이 행복한 분도 있고 조금 행복한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를 옛날 학문, 종교, 수행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유학이라는 것 중에서도 맹자님, 공자님 유명하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냐를 얘기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맹자님은 학문 지도는 무야고 국이 방심이의라. 저게 한문 말이 어려운데 저 신경 쓸 거 없어요. 공자님이 사달이이의, 말이라는 건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만 알면 한문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학문이라는 건 별게 없다. 우리들의 도망간 마음만 잘 챙기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 얘기가 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 앞구절을 말씀드리면, 저 앞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맹자님이 사람들이 닭이나 개가 도망치면 죽겠다고 쫓아가서 잡아올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은 다 잡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말로 얘기하면 들뜨고 흐트러지고 탁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방치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 일을 추진하면 잘 될 리가 없어. 그래서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흐트러진 마음은 모으고 탁해진 마음은 아주 맑게 맑히고 어두워진 마음은 밝히란 얘기예요, 저 얘기가. 그래서 구기방심은 도망간 것, 날뛰는 마음을 구하고 반듯하게 다잡는 것. 그렇게 하면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상태가 존약이라는 건데, 저거는 우리가 핸드폰을 온갖 쓰고 사용하고 동영상 보고 하면 그땐 좋은데 배터리가 다 방전되죠. 그러면 쓰지 않고 이렇게 꽂아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운이 하루 왼종일 일해야 될 양이 있는데 급한 날은 그거를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쉬고,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누워서 온갖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쉬는 것, 그게 야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야기라는 건 옳고 그르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무념무상의 상태. 그래서 인간은 쉬지 않으면 몸도 아프고 정신도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반강제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밤에는 푹 잠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잠들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가 필요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화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안 할 때는 머리가 고요하고 텅 비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남이 옆에 없는데도 아까 있었던 일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머리가 못 쉬어. 그게 푹 쉬는 게 존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왜 존약이라면 저게 밤 기온이라는 뜻인데, 낮에는 위의 마을, 아래 마을, 김씨네 땅, 우리 큰아버지네 땅 이런 분별이 계속 머리가 작동되지만 밤이 되면 어둠의 기운으로 이렇게 마을이 잠기면서 고요하게 오직 쉬는 것, 그걸 무념무상이라고 하고, 불교는 무아라고 하고,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주견을 비워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돼서 천국 간다고 해요. 말은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온갖 생각들, 욕심들, 탁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남 욕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쉬면 쉴수록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상태가 지속되면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를 방전시키면 그 안에 에너지가 꽉 차듯이 우리 몸이 호연지기로 가득하게 돼요. 저 때는 기분도 좋고 몸 상태도 좋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피곤할 때만큼 짜증도 안 내고 여유가 있어요. 저 때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 때 어떤 주식을 해야지 돈을 버나 생각해도 정확해요. 그리고 남하고 싸울 때도 저런 마음으로 싸워야지 조목조목 따지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을 수가 있어요. 자, 호연지기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온전한 심신의 휴식에 들은 고요한 상태, 저걸 도교 사람들은 무념무상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사업을 망하고 지금 갚아야 될 빚이 50억이라도 밤새 그때 친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업해서 망했구나, 50억을 어떻게 갚나,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인은 그 고민에서 눈이 뻘거지고 피로가 밤새 누적되면 그 이튿날 은행 직원 가가지고도 말싸움하고 까칠하게 대하고 그래. 밤새 고민해서 사업이 풀리면 잠 안 자고 밤새 고민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푹 자. 오늘 밤 자는 거하고 내 사업 망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은행에 가서 일 처리하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 건 감수하고, 그러는 기운이 호연직이에요. 저건 큰 기운이에요. 자기가 지금 문제 있다고 이렇게 까시러지게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기운이 아니고 아주 큰 기운이 호연직인데, 저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짱이 너무너무 두둑한 거예요. 태산처럼. 태산 같은 부동심. 자, 간단하게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맹자님은 학문은 특별할 게 없다. 내가 들뜨고 흐트러지고 한 내 산란스러운 마음을 다잡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걸 알고 하려고 학문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하나 고요한 물처럼 태산처럼 마음 하나 다잡는 거다는 게 맹자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왜 산란하냐 하면 조선 500년 동안 저 사단 칠정 가지고 선비들이 서로 싸웠어요. 저걸 가지고 싸우라고 옛날 성인이 말한 게 아니고 그 싸우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싸웠어. 저걸 가지고. 칠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 희노애락 애호욕, 기쁘고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건데 마지막 욕심내고 뭐 이런 건데, 욕심 대신에 두려움도 옛날 분들이 집어넣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게 동양학의 전부인데, 동양학은 여러분 오르막이 있다는 건 반드시 무슨 얘기가 전제된 거예요? 내리막이 전제된 거예요. 여기가 조명이 밝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둡다는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서 비교해서 밝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욕심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데 그 순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과 욕심은 같은 얘기예요. 좋은 게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올해 말고 내년에는 이게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세지면 그게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과 욕심은 항상 한 세트라서 칠정에 희노애락 애호욕을 넣기도 하고 욕을 넣기도 하고 구를 넣기도 해. 저거가 내 머리를 산란스럽게 하면 부부지간에 대화하면서도 너무 들뜨고 아니면 슬퍼하고 화가 나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정확히 전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달도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남편이나 부인의 화난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못된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칠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 그 상태,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이 영점 조정된 상태로 대화도 하고 누구도 혼내키고 자식들도 혼내키고 따질 거 따지고 이래야 돼. 저게 영점 조정이 안 되면 저울이 이렇게 움직여서 5km 해봐야 이미 틀린 거예요. 영점 조정이 안 된 저울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영업업소들 저울 다 체크하죠, 그죠? 예, 영점 조정이 안 되면 5km, 3km는 의미가 없어. 나쁘게 말하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내 필요한 게 있어서 나한테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해도 무조건 믿으려고 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하는 게 바로 마음의 영점 조정이 깨진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존야기를 통해서 저 호연지기, 두려움도 없고 들뜸도 없고 태산같이 부동한 저 마음이 되면 인의 예지를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맹자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이 영점 조정되는 건 영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이고 활용하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 거죠. 자동차도 중립기어에만 계속 놓고 시동만 키면 기름만 아까운 거예요. 움직여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할 때 1단도 놓고 2단도 놓고. 물론 요즘에 오토매틱이지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저 4단을 쓰라는 건데, 여러분, 인의 예지가 4단인데 이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아침에 든든하게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옆집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께서 아침 산책 갔다 오는데 아침을 안 해 드셨는지 기운이 없이 허리가 좀 이렇게 굽어졌어. 아휴, 뭐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하고 뭔 상관 있어. 젊어서 돈 쓰고 저축 안 했으니까 저렇게 살겠지. 이러면 인이 아니에요. 생명체는 그분을 보면서 측은지심 짠해져야지. 이렇게 목이 메면서 아휴 할머니 들어가가지고 찌개하고 남은 거를 줄 정도 되면 더 좋고, 어쨌든 짠하게 측은지심이 일고 아픔이 있어야지 그게 인이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인은 그걸 뭐 중생이 아프니까 같이 아파한다고 불교 얘기하고 기독교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돌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창하게 갈 거 없고, 누군가가 힘든 일을 볼 때 딱 외면하고 내 마음도 불편하니까 아예 안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주고 아파하고 짠한 것,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인이에요. 두 번째 의는 뭐냐 하면 올바름, 딴 사람 막 욕하고 저놈 나빠, 국회의원 나빠, 딴 사람한테 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인을 베풀어야 할 때 내 욕심만 부리고 나 편하려고 나 귀찮아서 인을 외면한 자기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맹자님은 얘기냐면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뭐냐면 내가 어질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부끄러워하는 게 뭐죠? 그 말하면 평생 기억에 남으실 건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부끄러운 걸 쪽팔리다 그러죠. 쪽팔리다고. 자기가 어질지 못한 것. 그 얘기는 인간이 더불어 사는 인간이 동물계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하려는 동물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보살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공간에서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에서 그 따뜻한 마음이 바래져야 돼. 말로는 번뜩하게 뭐 얘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보살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남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이득이 걸리면 작은 거에 토라지고 삐지고 하는 성직자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만만찮아요, 여러분. 그게 인이고, 의고. 그래서 인과 의까지는 대상으로 가지 말고 철저히 자기 문제예요. 얘는 뭐냐 하면 얘는 내가 법적으로나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생기는 것들, 이득 보고 하는 것들,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참으로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사양지심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거절. 지금 뭐 정치인이 자기가 모르고 딴 사람들이 아부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알고서 그냥 쓱 넘어갔다면 아니 뭐 내가 달랜 것도 아닌데 지들이 알아서 갖다 바치니까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원보다 1000원이 가치가 있고 10,000원이 갇혀 있고, 그렇지만 득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아닌 것은 사양할 줄 아는 게 그때가 비로소 예예요. 사양하는데 마지못해 더 크게 내가 약점을 안 남기려고 사양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그래서 저 예라는 글자를 보면 보일 시자에다가 풍년할 때 풍자예요. 속에서 진짜 여유 있게 일부러 아까운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교장짜리 쫓겨나면 어때? 이래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넉넉하게 그걸 안팎이 같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그걸 표리 일체라고 그래. 속으로는 아까운데 겉으로 자기가
요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남기 때문에 안 받는 거 말고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뭐 먼 데서 친척이 오면 쫓아나가서 기채후 일양 만강하시옵고 뭐 이런 형식이 얘가 아니고 내 속마음의 밝은 지혜로운 마음과 겉으로 바라지는 말과 행동이 딱 일치될 때, 지행합이 될 때가 얘다. 저 얘를 자꾸 두리뭉실하게 죽은 형식을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젊은이들이 친척집 할아버지 집 가는데 반바지 입는 게 무슨 예에 어긋나는 거야. 반바지 여름에 그래 긴 바지 입는 게 예라는 기준, 그런 코리타분한 거를 버리라는 게 온고의 지신이에요, 여러분. 옛 것을 새롭게 바꿔야 돼. 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지. 오래된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내가 알고 있던 기준을 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강요하는 게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친구 욕도 하고 남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이득 때문에. 지난번 동창회 저놈이 날 망신줘서 호신탐탐 노리다가 저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저 친구를 위한 사랑의 욕을 할 정도가 의예요, 의. 그래서 맹자님은 의를 뭐라고 하냐면 시비지심. 얘를 알고 자기 욕심만 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남 욕도 하고 혼내켜야 돼요, 여러분. 요새 어른들을 지하철에서 젊은 애들이 산란스럽게 못되게 하고 그러면 그거 혼내켜야 돼요. 식당에서도 애들 그러면 혼내켜야 돼요. 그게 내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참으로 공공장소에서 서로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는 시비지심, 애가 못 알아들으면 부모라도 혼내켜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게 이 세상을 서로 좋은 게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까칠할 때 까칠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이내게지 사단을 마음껏 써야 된다.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저게 이 세상의 어른이에요. 저거 안 하면 세상이 그만큼 혼탁하고 덜 발전해요. 자, 저렇게 소위 얘기해서 군자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를 조금 가볍게 터치를 해보려고 해요. 일상에서 아까 얘기한 구기방심, 자기 날뛰는 마음을 흐트러지고 들뜨고 아주 어둡고 탁해지고 이런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모으고 맑히고 밝혀서 마음의 0점 조정된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그걸 욕심이 없고 지 이득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공모사한 군자라 그래. 그 군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일기처럼 써놓은 게 여러분 논어인데, 그 논어의 구절 중에서 꼭 오늘 이 시간 짧게 나누고 싶은 걸 제가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첫 번째,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하라.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가 필요한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여행. 배운다는 건 의무감이고 남이 아는 걸 몰라서 창피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내 역량과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남이 다 배워도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유행에 쫓아가고 자기가 유행에 휘감겨서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거를 그 시간 아꼈다가 배우시면 돼. 그게 중국어가 됐든 요리가 됐든 헬스가 됐든 나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데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번 듣고 머리로만 쓱 알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인생이 보람되게 살아요. 그거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길 정도가 된다는 건 여러 번 저 학위 시습지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혔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분야를 잘한다는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돈을 주면서 그게 직업으로도 돼. 피아노를 한 3달 치고 말면 즐기기가 어려워요. 틀릴 거 뭐 겁나고 누구 앞에서 칠라니까 뭐 학교종이나 한 손으로 학교종이 쏠쏠랄라 이래서는 즐기기가 어려워. 능수능란하게 오랜 연습 기간을 통해서 쳤을 때 자기도 피아노하고 하나 되고, 그 하나 되는 여유와 생명력을 그 피아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때 즐거울 낙자, 그때 저게 직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저거 조금 그러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필요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것, 그거를 깊이 있게 배우는 것, 그 얘기를 공자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고3도 있고 대학 졸업한 애들인데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상담해 주는 얘기는 간단해요. 뭐 심리학이니 철학 복잡한 얘기 말고, 첫째, 직업은 네가 좋아하는 거 좋아야 돼. 그래야지 발전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좋아하기만 하면 되고 네 능력,
잘할 수 있어야 돼. 딴 건 몰라도 얘가 이 일은 잘하더라. 얘가 음악은 반음이 떨어지는지 높은지 모르는데 색채와 선, 균형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 그럼 그림이나 설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잘해, 얘가 아무리 주먹이 세고 쌈질을 잘하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술집에 마약을 잘 팔아도 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건 직업으로 삼으면 안 돼. 도둑질이나 이런 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직업. 그렇게 움직이고 꼼지락거리면 차비라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업은 그냥 아마추어로 봉사하고 하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돈이 나와야 돼. 왜? 내가 하루에 최소한 2끼라도 먹어야지 육체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직업은 그 4개 정도면 되는데, 좋아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한다는 성경 얘기대로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를 찝쩍 이렇다는 건 사실 처음에 그거를 내가 진짜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니까 쫓겨서 그냥 안 하면 혼자만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볼까 이런 욕심이야.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영점 조정이 안 된 상태, 들뜬 상태에서 친구가 주식한다니까 그냥 막 주식하듯이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고요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저렇게 군자가 되고 도를 통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무슨 얘기냐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비지 시지하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와도 스마트폰 주고 활용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분들도 못하시는 게 맞아요. 단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배우면서 딴짓하면서 집중 안 하고 하는 게 없어서, 꼭 필요한 거는 집중해서 배우는데 딴 사람 열을 걸릴 거 5일에 배울 수는 있어요. 그게 신통력이에요. 안 배우고 아는 건 없어요, 여러분. 또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군자는 모르는 건 반드시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해요. 모르면서 누가 길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라고, 그 사람 갔다가 되돌아야 될 수고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저게. 여러분,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모든 걸 알아야 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물어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걸 모르는지 모르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했을 때. 자, 또 공자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불안인지 불기지요 환부지이냐 환기불능냐. 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주네. 기가 막혀. 내가 왕년에 장관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시대에 이조판서였는데 뭐 내가 왕년에 술집에서 5놈하고 싸워 이겼네. 이렇게 왕년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이 대개 친구가 나를 못 알아봐주네, 서운해하고 삐져요. 나를 못 알아보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뭘 걱정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날 안 알아봐주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내가 능력 없음을 걱정하는데도 시간이 아깝다. 내가 그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고 내 부족한 능력을 알고 능력을 키우는데도 24시간은 길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딴 사람들은 일촌 광음 불가경이다. 아주 작은 순간 1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4시간 하루가 되고 하루가 일주일, 한 달, 1년, 그러면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 벽돌 한 장을 쌓지 않고 10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꿈꾸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첫 번째 벽돌을 쌓고 두 번째 쌓고 세 번째 쌓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질량이 보존되고 하는 이 우주 물질계에서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것은 마치 은행에 저축 10원도 안 하고 가가지고 10만 원 찾으려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때 찾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그 10만 원은 빗줄이 남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질량 불변의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물질계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 알아보지 못하는 거 걱정할 시간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어리석고
내 능력 부족한 걸 키우는데도 바쁘다 하루는. 사유사오 군자 실저정곡이요 반구적이시니라. 저 무슨 얘기냐 하면, 군자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활쏘기 하듯이 인생을 산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인배들은 활을 딱 쏴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아우 이거 화살이 어디야, 이거 1번째네 화살이, 이거 활이 거지 같으니까 안 맞네. 또 아유 바람이 불잖아, 이게 바람이 부니까 활이 안 맞지, 이게 소인배예요. 군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활이 1번 활이 좀 시원찮으니까 더 길게 당겨야 되는구나,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관역을 이렇게 평상시에는 겨냥하지만 바람 쪽으로 살짝 가서 겨냥해야 되겠구나. 죽은 지식의 노예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상황을 온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활을 담기는 거예요. 이게 군자예요, 여러분. 아들이 손자가 중간고사를 못 봐서 피곤해서 의기소침해 하는데, 이놈의 새끼야 공부도 안 하고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헤라빌은 너 때 우등상이 몇 장이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의기소침할 때는 밥 먹거라,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사다 놨는데 먹을래? 이럴 수도 있어야 돼. 그렇다고 맨날 오냐 하면 수염 끄들려요. 버릇이 없고, 채찍을 써야 될 때는 당근을 냉장고에 깊이 감추시고 채찍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옳은 걸 기준으로 하게 정해놓고 공자활 맹자활 하면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인부지불언 불역군자호. 말로는 쉬운데요, 남한테 충고하긴 쉬운데 자기 문제로 닥쳤을 때, 누가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저 사람의 위치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화가 훅 올라온다는 건 아직 군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야지 비로소 군자다, 그런 얘기예요. 화내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점점 더 안 듣고 우습게 볼 확률이 많아요. 따뜻하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귀 기울이고, 아, 그 얘기는 이렇고 이건 자네 생각이 맞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화를 내고 성질도 아니고 승질을 내면서 토라지고 하면 그 사람하고 소통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화를 안 내고 짐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공자님 얘기대로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낙후와, 멀리 떠나고 나하고 다시 한 번도 하고 동창에서 싸우고 떠났던 친구들이, 야, 네 생일이잖아, 술 한잔 할까,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해. 벗들이. 그 얘기, 유붕이 자원방래. 그걸 공자님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근자열 원자래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 비 오는데 먼 길 왔는데, 아우 괜히 왔어, 기름값이 아까워, 그러면 저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는 삶, 기쁨 삶이 돼야 되는 게 근자열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집에 남편, 부인, 자식들 팽개치고 멀리 무슨 포교 나가고 봉사활동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사람들 팽개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딴 일 한다는 것도 한 번쯤은 곰곰이 내 욕심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돼요. 절에 가서 스님이나 목사님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자기 집사람이나 남편한테 쳐다보는 눈빛이 뭐 어떻게 찢어지는 사람들 반성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우선인 건 내 발등에 불이 꺼져야 돼. 내 몸이 편안해야 돼.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굴 도와줘. 그게 군자열이고,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절에 나오세요, 유학 공부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그 집이 화목하고 행복한 걸 보고 이렇게 와서, 이 집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교회 다녀서 행복하구나, 부처님 모셔서 행복하구나. 그러면 말로 교회 나와라 절에 나와라 안 해도 사람들은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문화는 발이 1000개 만개로 늘어나면서 저절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자래. 멀리 떠났던 사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게 공자님이 얘기한 정치예요, 정치. 우리 지금 헬조선, 대한민국 떠나야지, 아우 더러워서 못 살겠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이민 떠났던 사람도, 야, 내 조국 살기 좋은 금수강산 돌아오도록 하면 정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로 덕불고, 그렇게 남도 생각하고 지 이득만 생각하지 않은 덕은 외롭지 않다. 필률인, 반드시 이웃이 있고 동조해주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 얘기예요. 자, 저는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뽑은 거, 조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전 한 얘기 덧붙일게요. 그 데미안이라고 소설 에세이에 보면 새가 알에서 존재의 차원의 탈바꿈을 해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에서 더 행복하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집하고 있던 우물을 깨고 나와야 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공자님이 얘기한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고집하고 있으면 변화가 안 와. 이게 데미안 얘기고, 그 유명한 에릭이 프롬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 사고가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바뀐다는 게 에릭이 프롬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맨 그 밥에 그 나물로 그 말과 그 행동이 나와요. 아무도 안 늦었어요. 생각이 더 지혜롭고 여유 있고 따뜻하고 밝게 바뀌면, 밝고 여유 있고 따뜻한 말과 행동이 나오면, 작심삼일이 아니라면 1년이 지나면 1년만큼 따뜻하고 밝고 지혜로운 삶이 그 사람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고 욕 안 먹기 위해서 아니라 내 행복, 이번 생에 나한테 허락된 이 소중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내가 인생으로 꽃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저 하는 얘기는 삼군 가탈수야 필부 불가탈지야. 무슨 얘기냐면, 육해공군으로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옛날에 공군 없었지만 육해공군 3군의 총사령관을 우리가 가서 뺏어올 수는 있지만, 필부, 평범한, 저같이 평범한 이런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반듯하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뜻을 세우잖아요. 그 뜻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하고 뜻을 세우는 건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스스로가 작심삼일하고 허물지 않는 한 점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발전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꽃피어 갈 거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아무도 여러분 뺏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뜻지자가 선비사의 마음심자인데, 그죠? 선비사의 마음심자잖아요. 바로 그렇게 변치 않고 태산같이 굳건한 의지로 무수의 뿔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선비예요. 선비의 마음이 뜻이고. 아셨죠? 제가 오늘 논어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발췌한 건 여기까지고요. 논어 얘기가 우리 DNA 속에 다 녹아있는 얘기면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얘기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전이 뒤따라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공자님도 배워서 알고 그 아는 바를 때때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시습지 불영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의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처럼 굳건한 뜻을 가지고 한순간 변할 수는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밥 한 번 먹고 우리 이렇게 어른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 챙기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